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방법 12번째 시간. 오늘은 스마트폰 기초 세 번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전화번호 관리하고 카메라와 사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강의를 도와드릴 이정민 강사입니다. 전화번호 저장하는 거하고 전화번호 검색하는 거 두 가지를 먼저 해볼 건데요.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이 뭐라 그랬죠? 전화기라죠. 전화기. 자, 이렇게 연락처가 있어요. 연락처가 있어요. 물론 전화기 눌러도 연락처가 나오고요. 연락처를 눌러도 연락처가 나오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화기 눌러서 연락처로 가시면 중간에 그룹이 나옵니다. 그룹별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룹별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연락처에 가면 개별적인 것만 나오고 그룹은 여기 안 나와요.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번호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단순해요. 우리가 연락처에 가서 여기 더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더하기. 이름을 눌러볼게요. 친구. 가로 열고 고교 동창 뭐 이렇게 써볼게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가짜 번호입니다. 전화번호 더 추가할 거예요. 직장 전화번호는 02-1234-5678 전화번호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번엔 집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직장 팩스로 팩스 전화번호 02-5678-1234 이렇게 이제 한다고 치고 이메일 주소도 입력할 수 있죠. 그룹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룹. 친구니까 제가 여기에 친구란 그룹에다 이렇게 넣어 놓을 거예요. 항목을 더 볼까요? 뭐가 있나? 주소도 있고요. 관계. 고교 시절 짝꿍 뭐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해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빠져나오면 전화번호가 여기 최근 추가된 게 나옵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연필 모양의 편집을 눌러서 직장을 옮겼대요. 그럼 직장 빼야죠. 팩스도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들어가서 이 사진을 우리가 갤러리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제 얼굴로 대신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친구 사진이 있으면 친구 사진을 여기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 주소에 사진이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 가족들 이렇게 사진을 등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 놨어요. 자, 그러면 검색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볼게요. 친구 주소에서 돋보기 그림 누르시고요. 돋보기. 자, 예를 들어서 친구라고 써볼까요? 친구. 고교동창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아까 연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보기에 가서 삭제할 수 있죠. 삭제할 거예요. 유시통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받았잖아요. 전화를 받고 나면은 전화를 받은 상태에서 친구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 기록에
전화 받은 친구가 없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요? 여기 눌러서 연락처에 추가할 수 있어요. 새 연락처에 등록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땡 학원, 휴대전화가 아니라 직장이죠. 그렇죠. 그룹 지정을 할까요? 그룹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룹을 지정한다 그러면 교육기관, 아까 학원이라 해서 교육이라고 써도 되고, 쭉 내려가면은 사회활동, 그룹을 2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룹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요. 여기 땡땡땡 학원이라고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인포죠. 인포 정보에 가서 더보기에 가서 삭제할 거예요.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다, 자, 여기는 뭐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 제가 연락처가 문자 받아서 제가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보이네요.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새해예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받은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문자를 많이 보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기존에 최근 기록에 뭐가 많이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항상 뭐를 사용하고 나면 아래줄에 줄 3개 눌러서 모두 닫기. 그 다음에 알림줄을 내리면 뭐가 많이 보이죠? 여기도 지우기. 그래야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진이에요. 사진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사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가면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를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모니터 둘, 셋, 4개 모니터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촬영하는 마이크 여기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상단에 보면 요 위에 있는 것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후레쉬 기능이죠. 후레쉬 요거는 오토예요. 오토. 어두우면 켜지고 밝으면 안 켜지는 거고, 이거는 강제 발광이라 그래. 강제 발광. 어둡건 밝던 시도 때도 없이 후레쉬가 번쩍 터져라 그러는데 발광 금지하세요. 발광 금지. 후레쉬는 발광 금지를 꼭 해놓으세요. 플래시는 항상 발광 금지. 왜 그러냐? 집안에 어린 아기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있으면 이뻐서라도 집안 어르신들이 자주 보러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방에 아기를 이제 이렇게 눕혀 놓는데 밝은 곳에 두질 않고요. 어둡지도 않지만 그럭저럭. 근데 이제 안방이나 이렇게 이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 이쁘다고 사진 찍을 때 후레쉬 번쩍하고 사진 찍고, 삼촌 고모 와서 이모들 와서 사진 찍을 때 후레쉬가 번쩍번쩍거리면 눈이 나빠져요. 우리 어른들은 후레쉬가 번쩍거리면 어떻게 돼요? 반사적으로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는데 애기들은 눈을 못 감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 불빛이 온전히 애기들 눈으로 다 그대로 흡수가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실명해요. 그러니까 행사장에 가면 행사장 도우미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후레쉬가 번쩍거려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행사를 마치고 나면 단체로 안과에 입원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들 후레쉬가 밝아가서요,
눈이 많이 상해요. 발광 금지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건 타이머예요. 타이머. 예전에 우리가 삼각대에다 놓고 나서 아빠가 이제 가족 사진 찍을 때 타이머 놓고 쭉 쫓아와서 이제 사진 찍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고 9대16 있어요. 9대16. 이거는 과거에는 3대4 브라운관 텔레비전은 3대4로 했었어요. 근데 9대16이 이제 요즘 와이드 TV나 모니터들이 9대16이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찍으실 때는 1대1로 찍으세요. 정사각형으로 찍어야 가장 예뻐요. 물론 1억 화소 넘는 3대4 비율도 있습니다. 이건 화소가 1억 화소가 넘어요. 9대16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이 톱니바퀴 그림 설정에 들어가서 볼게요. 장면별 최적 촬영 도와줄 거고요. 촬영 구도 추천도 해줄 거고요. QR코드 스캔하는 거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 이거 빼놓으세요.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시면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셀피가 뭐냐면요, 우리말로는 셀카라 그래요. 셀카. 셀카라고 하고 외국에선 셀피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찍으면은요,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보인다. 어떤 경우냐면요, 유튜버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 셀럽들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요, 뒤에 그림이나 글자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셀카 모드로 찍는데 여기는 요 글자를 찍어 볼 겁니다. 글자 ICT라는 글자를 찍을 거예요. 이렇게 짝짝 찍었어요. 찍은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ICT가 제대로 보이죠. 이게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을 하면 얘가 반전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유튜버들이 먹방 하실 때 식당 이제 메뉴판 있는 데서 밑에서 사진을 찍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영상에서 보이는 셀피 저장을 해놓고 찍으시니까는 뒤에 메뉴판 글자가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보이니까는 못 알아봐요. 우리가 되게 불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오는 사진들 중에 안 이쁜 사진들이 솔직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거를 꼭 해제해 주셔야 돼요. 한번 찍어 볼게요. 다시. 그러면 셀피가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찍는데 착각 찍었어요. 찍은 사진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잖아요. 글자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싫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셀피 저장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하실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흔들리면 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손떨림 보정을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빨리 닳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시고 하시면 돼요. 안 하셔도 상관없으면 되는데, 손떨림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배터리 낭비가 크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의자나 나무에 기대어 촬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림이 좀 덜하죠. 흔들림이 좀 덜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 거 나쁘지 않아요. HDR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HDR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진은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같이 안 나옵니다.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있으면은요, 평균을 내서 평균 밝기를 내주지, 밝은 것은 밝게 나오고 어두운 것은 어둡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을 보면 어때요? 동굴 속에 빛이 들어올 때 되게 영롱하고 멋있습니다. 그런 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방송용 카메라에 HDR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가정에 보급되는 텔레비전도 다 HDR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안내선도 해주세요. 위치 태그도 해주세요. 위치 태그. 위치 태그는 뭐냐면 내가 현재 촬영한 곳이 어디냐 이거지. 내가 서울에서 찍었는지 부산에서 찍었는지 그 위치가 기록이 된다는 거죠. 또 촬영 방법은요, 김치 또는 찰카, 그러면 셀카를 찍어요. 아니면 손바닥을 내밀어도 내 셀피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물론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사물을 촬영하겠다 그러면 그냥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되는데, 내가 나를 찍는데 거리가 멀면 어떻게 돼요? 손이 안 가잖아요. 손이 가지 않으니까는 거기다 찰칵, 김치, 요 상단에 뭐가 이렇게 나타났었죠? 아니면 손바닥을 내밀어요. 걔도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셀카 모드를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은요, 제가 사진 강의를 20년 했어요. 저는 사진을 대학에서 전공한 건 아닌데 사진을 오래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답변은 많이 촬영을 해야 돼. 여러 공간에서. 그러니까 눈에서도 찍어보고, 비 오는 날 사진 찍으면 카메라 적겠지만 우산을 쓰고 찍는 거예요. 우산을 쓰고 동영상을 촬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산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들어가죠. 그렇죠? 안개 낀 날 촬영할 수도 있고요. 눈밭에서 아이들이 막 눈을 밟고 뛰어다니는 장면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많이 찍어 보셔야 돼요. 새벽에도 찍어 보시고, 밤에도 찍어 보시고, 낮에도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카페에 가면 분위기 좋은 창가에서 찍어 보시기도 하고. 되게 어려워요. 많이 찍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위치 태그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에서 촬영했다고 나와요. 이건 잘못 찍었어요. 핏이 좀 부족하네요. 이것도 강서구 가양동에서 찍었다고 나와 있죠. 이거는 마포동에서 찍었다고 나오네요. 이건 금천구 독산동에서 촬영했다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위치가 들어갑니다. 위치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치 태그를 지정해 주셔도 돼요. 위치 태그. 촬영한 위치가 같이 기록이 된다. 좋은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로 가시면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앨범에 가도 뭔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족들 사진 뭐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건 뭐냐면 금강산의 가을 단풍이라는 건데요. 외국 기자가 금강산에 가서 사진 찍은 건데 이게 인터넷에 올라왔길래 제가 좀 보관하려고 보려고 좀 담아놓은 겁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놀면 뭐하니 MBC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놀면 뭐하니 제가 출연했을 때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C 뉴스테이크에서 이제 나왔었어요. 이걸 이제 제가 받은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거 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냥 막 찍었어요. 막 찍었어. 이것저것 찍고 저것도 찍고 막 찍었는데, 예. 저희 동네에, 예. 이거는 이제 저기 마로니에 공원에서 찍었네요. 마로니에 공원. 동숭동이죠. 대학로. 거기서 이제 촬영한 사진이네. 어디서 찍었는지 여기 나타나잖아요. 위치가 나타나니까 도움이 되죠. 그랬죠? 그래서 갤러리로 가시면 위에 점점점 누르면 편집할 수도 있고 밑에 줄 3개 눌러서 실종에 가시면 제가 조금 전에 삭제를 했거든요. 연습 한번 찍었던 거는 이거는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근데 그냥 비워라 그러면 사라지죠. 비워나면 이거를 복구를 어떻게 할까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진을 모르고 삭제했어요. 14박 15일 유럽에 가서 찍어온 사진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뭐 차에 깔려서 부서졌다든지 근데 그 안에 중요한 사진들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복구하는 전문 업체에다 맡기는 수밖에 없죠.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14박 15일 유럽에 다시 갔다 오기 힘드니까는 그때는 이제 맡겨서 하셔야 되겠지만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정보 검색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보 검색, 동영상 검색하는 거, 뭐 문자 보내는 거 어렵지 않죠. 다들 하실 거예요. 이런 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